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최지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딩 낭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팀장님이 말하는 딱 전형적인 코딩 낭인입니다. 지금이 벌써 세 번째 도전입니다. 코딩 계속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분들 제가 코딩 낭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고시 낭인에서 제가 많이 따온 얘기인데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개발 공부 중 벽에 막힐 때마다 극복을 못하고 계속 그만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 히스토리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주절주절 썼습니다. 나름 요약해본 건데 기네요. 첫 시작은 4년 전에 개발자에 대해서 알게 돼서 알아보다 준비 없이 국비에 지원을 하다 그만두고 그때 국비 다니면서 팀노바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팀노바 유튜브는 계속 봤거든요. 네, 국비도 결국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거고, 그 와중에도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연봉에서 시작이 많이 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또 뭐 잘 가면은 좀 거기서도 잘 가면 3천대 중반에서 뭐 4천대까지도 어떻게 진짜 운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바로 처음에서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딴 데서 좀 어떤 선행이 좀 되고 그런 분들이나 좀 그럴까 이런 느낌은 좀 들고, 보통은 이제 2000대 한 중반에서 3000대 한 초반 정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마저도 아예 안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국비를 어렸을 때 많이 다녀보고 국비 출신 친구들이 팀노바에 많이 와요. 그래서 팀노바에 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마음의 준비가 일단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다 다시 결심하고 팀노바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땐 남들과 비교하다 그만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해 안 됐어요. 팀노바에선 사고 치는 게 아니면 안내를 보내는데 그냥 묵묵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쉽게 생각했거든요. 예, 맞아요. 저희 사고를 특별히 다른 팀원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는 안내 보내는 편입니다. 그렇게 맨날 사무실로 출근하고 10시간씩 하면서 새벽에 막차 타고 집에 가길 반복했습니다. 열심히 했네. 이때 알게 된 건 제가 집에선 강의 10분짜리도 집중 못할 만큼 집중력이 안 좋아서 성인 ADHD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런 오픈된 자습실 환경에 가니까 딴짓 없이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팀노바는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밖에 거의 없다 보니까 서로 되게 으쌰으쌰해요. 그래서 분위기상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집중을 해도 그 집중을 어떻게 쓰냐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정도 다녔는데 한 번도 과제를 해간 적이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쓰고 질문 하나도 자주 가는데 계속 과제를 못 해가니까 남들은 다 해오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진짜 자존감이 바닥까지 치고 내 길이 아닌가 싶어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팀노바를 다니셨다고 하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겸손해야 돼.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래요. 그래서 비대면에 이번에 다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3주 정도 비대면 들으시다가 이제 외부에서 다른 교육기관 쪽을 다 들어보시고 팀노바랑의 그 결정적인 차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레벨 차이, 이런 걸 좀 느끼고 다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같이 비대면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외부 같은데 많이 나가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다가 팀노바랑 비교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다. 옛날에 오프라인 때는 안 받았거든요. 한번 나가신 분들. 근데 이제 비대면이 있으면서 비대면에는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때는 강사 보호 차원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나갔다가 다시 온 그 친구들 때문에 그 강사가 많이 힘들어할까 봐서 제가 안 했는데, 저는 뭐 제가 하면은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받게 됐는데,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교육을 해보면 팀노바랑 설명부터 레벨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시나봐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어저께 얘기하셨어요. 제가 거짓말하면 어제 수업에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겠지만 실제로 어제 다 같이 수업 때 그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연봉도 거짓말 안 해요. 뭐든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인증을 항상 교육청에도 하고 있고, 항상 그 청렴하게 항상 팩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실력 있으면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자, 아무튼 이때도 이제 그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만두는데, 사실 한 달 만에 재능이나 뭐 자존감 떨어지는 거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이런 게 어떤 체면을 되게 중시하는 거,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 가진 특징인데, 그 체면이라는 거 그게 이제 성인 되면서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내가 남들보다 못한다 그러면 자꾸 비교하고 그 별거 아닌 거에 멘탈이 나가면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건 남들보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내가 개발을 잘하느냐가 핵심이잖아. 개발과 나의 문제인데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 이번 주 과제를 못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걸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흑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괜히 잘 되는 친구들도 잘 될 친구들도 그냥 포기해가지고 답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간 분배도 엉망이었고 이상한 거에 꽂혀서 삽질만 했었습니다. 제일 후회된 게 파트장님과는 상담을 안 하고 결정한 게 제일 후회됩니다. 맞아요. 시간을 단순히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랑 잘 상담을 해서 중간중간 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되게 오만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자기 맘대로 선택을 해서 갈 게 아니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고집 부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10시간 넘게 그렇게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 처음에 줄 때 절대 잘 모르고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코칭을 해준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거의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코칭을 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질문 답변도 도와주고 일주일 내내 항상 그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크리티컬하게 안 되면 제가 등장할 때도 많아요. 제가 진짜 직접 상담하거나 기계현 팀장님이나 기찬 팀장님이 직접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많은 부트캠프들 막 100억씩 매출 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매출 진짜 그분의 막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날 때가 많고 그래서 막 사실 임대료 주고 또 기계현 팀장님 임금 그리고 제 임금 그리고 누구지? 그 기찬 팀장님 임금 막 이렇게 좀 다 경력도 많고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임금도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임금 주고 나면 저는 원래 제 실력 대비 못 받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벌던 게 훨씬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돈이 다가 아니거든. 결국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최지로님도 개발 그 자체가 좋아서 하시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개발 그 자체 순수한 아름다움, 그런 순수한 그런 좋은 것들에 꽂혀가지고 그걸 그냥 순수하게 잘하고 싶고 이왕이면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건 사실 개발과 나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나의 자존심 또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파트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막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을 깎아먹지 않아요.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다 존댓말 다 하시고 그렇게 코칭 해주시는데 이제 스스로 비교하다가 흑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여주는 형태죠. 나중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질문하러 가서 도움 주시는 분들은 기계현 팀장님과 잠깐이나마 상담을 했지만 다른 분들보다 저를 가르쳐 주시니 저를 그나마 더 아는 파트장님과 상담하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시죠. 그리고 개발 쪽은 다신 안 할 것처럼 했지만 나갈 땐 다 그래. 나랑 안 맞음 이러면 나가는데 절대 안 그래.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계속 생각납니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나 싶고 그러다 팀노바 비대면 수업이 생기고 오프라인 그만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것 같고 근데 또 전처럼 포기할까봐 신청을 선뜻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뭐하다 만들어 적도는 돼야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서 독학 중입니다. 근데 버릇 어디 안 간다고 요즘 또 공부하다 잘 안 되니까 잡생각이 많아져서 그만뒀을 때를 좀 돌아보면 실패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벽에 막히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그만둘 구실을 못 찾더라고요. 이 벽을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승리 효과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서 한 템포 한 템포 뛰어넘어야 되는데 옆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이 템포 이렇게 뛰면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데 독학을 할 때 보면 내가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삽질하면 당연한 삽질도 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당연한 삽질인데도 내가 멍청해서 이거 여기서 삽질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괜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팀노바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비대면에 여기서 한 3주 수업 듣고 나가서 독학하시다가 뭐 여러 교육기관에 거쳐서 결국에는 한 2개 정도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그 강의들을 듣고 뭐 인강도 듣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오신 분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내가 독학이나 할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세요.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애초에 한계가 있다, 이걸로는 절대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실 정도로 이게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C++를 공부 중이고 문법 공부는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돼서 배운 걸 응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시작부터 큰 벽에 막힌 듯한 압박감이 시작되고 에러 뜨고 해결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 머릿속의 생각을 코드로 구현이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 훈련이나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코드를 짜다 보면 뭐 고만고만한 거 계속 짜는 개발자면 뭐 모르겠는데, 사실 고연봉 개발자는 그냥 게시판 알고리즘만 계속 짜는 개발자들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분산 구조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쉽게 배우지 못해요. 기초 수준에 그냥 늘 짜던 거나 계속 짜는 개발자들은 결국엔 나중에 대체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고 깊이감 있는, 또는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개발자들이 장기적으로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팀노바는 그런 개발자들을 많이 육성을 해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에도 이번에 인증을 했지만 5,000에서 5,700 사이로 가고 있고, 이번 주에 구직 시작한 친구는 5,500으로 이미 일주일 만에 이미 구직이 성공을 했는데, 이제 좀 계속 더 볼 생각인지는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오퍼를 받은 상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한 이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팀노바 교육이 좀 길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남들이 그냥 뭐 버그 있는 거 고치는 거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 번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그런 길을 강하게 가는 게 진짜 고연봉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힘드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머릿속의 생각을 코드로 구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코딩적 사고인데, 이거 훈련하느라고 저희가 정말 1년 6개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1년 6개월, 1년 7개월 프로그램인데, 이거 하다가 좀 한 번씩 흑화되시는 분들 2월 된다든지 잠깐 쉬고 온다든지 하느라고 보통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코드 구현이 안 되니 따라치기밖에 안 되고, 맞습니다. 이게 주입식 코딩이죠. 공부 자체가 잘못한 거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문제풀이도 남들이 해답 막 정해놓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위험한 게, 내 생각을 코드로 구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팀노바 있을 때 그러니까 1기분 중에 삼성에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팀노바가 알려준 거는 개발 그 자체지만, 그분은 학교 다닐 때 거의 7년, 8년 가까이를 코딩 문제 푸는 그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 문제는, 알고리즘 문제는 기똥차게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1기 대회랑 LG 1차 대회에서, 코딩 대회에서 둘 다 수상하고 둘 다 오퍼를 받았는데, 삼성을 가게 되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건 자기가 자신 있는데, 이제 개발을 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작품을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로 코칭을 했거든요. 그게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주입식으로 나올 때 머릿속에 코드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입식은 제일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의 팀노바의 하이엔드 교육법이 나온 건데, 그런 거를 그것도 이제 하려면 습관이 돼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코칭하는 게 좀 익숙해지고, 남이 조금 이렇게 코칭을 해줬을 때, 내가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실 때 훨씬 효과가 좋죠. 나 자존심 상해. 나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엔 나가서 이렇게 코딩이 안 된다고요. 결국엔. 근데 되게 잘 아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근데 버릇 어디 안 간다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본인이 본인 상황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희도, 이런 방향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이엔드 개발자는 뭐 만들어야 돼, 새로운 거 있어도 뚝딱뚝딱 만드는 그런 개발자들이 잘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 창의성이 강조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기술을 알려주는 교육에서 질문을 하는 교육법, 하브루타와 유대인의 교육법을 많이 차용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독보적으로, 사실 국내에서 모든 졸업생들이 고연봉으로 가는 곳은 우리밖에 없고요. 100% 취업한 것도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희는 2015년부터 100% 취업 원하는 친구들 다 100% 취업시켰거든요. 그리고 다 고연봉으로 갔고요.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고연봉 항상 가고, 요즘은 5,500 기준으로 가는 친구들, 좀 우수 학생들 5,500 이상 기준으로 가고 있고,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제 한 5,000 정도, 요 정도 쓰고 있는데,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빨리 팀 넘어가서 배우고 싶은데 이걸 극복 안 하고 가면 또 벽에 막히면 그만둘까봐 못 가겠습니다. 이 벽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겸손하게 오시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혼자 한다고 잘 안 고쳐질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 3주 하셨다가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도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약간 수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시고, 뭐 제가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수업 때. 그러면은 생각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존보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팀노바에 이제 비대면에 오시면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코칭을 할 거라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면은 아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믿고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서 뭔가 구현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안 돼요. 기술을 보는 방법부터, 아마 제가 비대면에 있는 이유, 비대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현장에서 있잖아요. 맞다. 그래서 비대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그 모집할 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막 이런 거 하실 때 저한테 상담하시면 돼요. 제가 보통 딱 보면은 외골수라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고집이 되게 세서 이런지, 아니면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남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적받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건지, 뭐 그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쪼개서 아마 제가 좀 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시작하고, 본인이 공포감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멘토분들을 코칭을 통해서 많이 코칭을 받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저랑 만나면 돼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런 성향이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은 히스토리 같은 거 추적해가지고 기존에 파트장님한테 물어본다든지 검사해주셨던 팀장님에게 물어본 다음에 제가 역으로 그거를 이 친구는 이게 문제구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괜히 대표가 아니고 제가 모든 교육법을 만든 사람이고, 제가 괜히 고연봉으로 모든 학생들을 보내는 게 아닌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만 있고 저랑 약속만 하세요. 포기만 안 하고 나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 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겠다, 이것만 저한테 약속해 주시면 제가 진짜 기초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진짜 저희는 ADHD 있는 친구들도 개발 잘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달라진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경력이 모든 강사가 6년 이상이에요. 저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뭐 18년, 기계현 팀장님도 한 12, 13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한 10년은 무조건 넘으셨고요. 그리고 팀노바만 8년 하셨으니까, 기계현 팀장님. 그 전에 개발회사 한 3, 4년? 석사 있으시고 13, 14년이니까 석사 공부 때문에 잠깐 밀린 거죠. 그러니까 경력 되게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찬 팀장님도 이제 6년 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실력이 더 늘었죠. 이제 최지로님이 다니실 때보다 더 늘었죠. 그리고 제가 직접 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제가 최지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팀장님 이런 부분 위주로 저 좀 봐주세요. 저 포기만 안 하시고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저 믿고 와주시면 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실패해 본 적 없어요. 본인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멘탈만 잘 잡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가 되셨을 때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코칭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